아예 호텔 하나를 통째로 빌려 하루 3번 도시락을 공수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도시락을 만드는 일과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됩니다. 금메달을 결정짓는 건 무엇일까요? 훈련량, 기술, 멘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사입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이 당연한 진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République de Corée, Republic of Korea. Repubblica di Corea. Together they reflect the breadth of the nation's winter sport program. It's all about artistry and innovation and figure skating. 한국 선수단의 특별한 준비가 전 세계 스포츠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따뜻한 밥 한 끼가 메달만큼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대한체육회가 이번 대회를 위해 준비한 건 보통 도시락이 아닙니다. 물만 부으면 스스로 열이 나는 발열팩 시스템을 장착한 특수 용기죠.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 등장한 이 기술은 경기 일정이 아무리 늦어져도 산악지역까지 이동 시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선수들이 갓 지은 밥처럼 따끈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트레이 아래 별도 공간에 발열팩을 넣고 물을 부으면 몇 분 안에 열기가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차가운 도시락을 데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선수들의 경기력과 직결되는 체온 유지, 소화 기능, 심리적 안정감까지 모두 고려한 과학적 시스템입니다. 왜 이런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밀라노 올림픽의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혼란스럽습니다. 개막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공사 소음이 경기장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영국 BBC 방송은 1월 말 현장 취재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관중을 수용할 산타 줄리아 아이스하키 경기장의 내부가 마치 건설 현장 같았다는 겁니다. 바닥에는 건축 자재가 널려 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관람석 좌석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매점 같은 편의시설은 아예 준비조차 안 된 상태였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관계자는 경기장의 핵심 시설은 준비됐다고 해명했지만 완공은 개막 전까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혼란 속에서 선수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먹거리입니다. 과거를 돌아볼까요? 2020 도쿄 올림픽 때는 후쿠시마산 식자재 문제로 각국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국은 지바현의 호텔을 통째로 빌려 급식센터를 운영했는데 일본 정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자민당의 한 외교부 회장은 후쿠시마 주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고까지 표현했죠. 하지만 정작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우리도 먹기 불안한데 한국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일본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식중독 예방을 이유로 별도 급식 시설을 차렸던 전력이 있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조직위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채식 위주 메뉴를 대폭 늘렸는데 선수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체력 소모가 극심한 운동선수들에게 고기가 부족한 식단은 치명적이었죠. 한국은 이때도 파리 외곽 퐁텐블로에 급식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루 150인분씩 고기가 들어간 도시락을 배송했습니다. 선수촌까지 차로 1시간 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파견된 15명의 조리사가 매일 신선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올림픽마다 반복되는 급식 논란,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규모 인원을 짧은 기간에 먹여야 하는 물리적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각국 선수들의 입맛과 식문화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서양 선수들에게는 괜찮은 음식이 한국 선수들에게는 입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해외 원정 중에는 익숙한 음식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무시 못할 요소가 됩니다. 고향의 맛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마음의 위안이 되니까요. 밀라노 올림픽은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두 도시 이름을 공식 명칭에 모두 넣은 분산 개최 방식을 택했습니다.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 두 도시 간 거리가 무려 400km가 넘습니다. 자동차로 4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죠. 여기에 리비뇨까지 포함하면 선수들이 경기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밀라노에서 빙상 종목이 열리고 알프스 산악지역 곳곳에서 설상 종목이 펼쳐지는 구조예요. 게다가 기온은 영하 10도를 오르내립니다. 이런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대한체육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월 전부터 현지 답사를 반복했습니다. 이동시간, 기온 변화, 배송 루트를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3곳에 분산 배치된 급식 지원센터입니다. 밀라노에 15명, 코르티나 담페초에 12명, 리비뇨에 9명의 조리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총 36명의 운영진이 130명의 선수단을 위해 하루 2차례 점심과 저녁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는 선수촌에서 1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신속한 배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메뉴 구성도 철저합니다. 갈비찜, 소안심볶음, 제육볶음, 불고기 등 선수들이 선호하는 고기 메뉴는 기본이고요. 사전 답사를 통해 현지에서 미리 주문한 도가니와 스지로 만든 보양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선수들의 밥심을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메뉴 하나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발열팩 도시락입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 도입된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도시락 용기의 구조를 보면 음식이 담기는 트레이 아래에 발열팩 전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발열팩을 넣고 물을 부으면 화학 반응으로 열이 발생합니다. 몇 분 안에 트레이 위에 음식이 따끈하게 데워지는 구조죠. 선수가 도시락을 받은 직후에 먹지 못하더라도, 경기 일정이 밀리더라도, 이동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언제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부터 준비했습니다. 밀라노를 여러 차례 오가며 현지 기온, 이동거리, 배송 경로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다양한 발열팩 제품을 테스트하고 용기 디자인을 개선하고 사용 방법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출국 전 선수단 교육에서는 동영상으로 사용법을 안내했고 QR코드를 통해 주의사항도 공유했습니다. 모든 선수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한 거죠. 메뉴 구성도 철저합니다. 선수들이 선호하는 갈비찜, 불고기, 제육볶음 같은 고기 반찬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도가니와 스지로 만든 보양식도 준비했습니다. 현지 답사 때 미리 주문해둔 식자재죠. 쌀 1.5톤, 김치 0.5톤, 각종 장류와 양념은 한국에서 직접 가져갔습니다. 육류, 채소, 과일은 현지에서 신선한 것을 조달하되 모든 식자재는 원산지 확인과 안전검사를 거칩니다. 선수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익숙한 음식은 선수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요. 타국에서 벌어지는 고강도 경쟁 속에서 고향의 맛은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과거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도시락 지원에 대한 감사 표현이 많습니다. 2020 도쿄 올림픽 때 사격의 진종호 선수는 인스타그램에 도시락 사진을 올리며 밥은 잘 먹고 다닌다라고 썼습니다. 배구의 김연경 선수는 도시락이 아주 맛있다며 먹고 힘내겠다는 메시지를 영양사에게 보냈죠. 밀라노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개막 후 며칠간 이미 수백 끼의 도시락이 선수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경기 일정에 따라 산악 지역까지 왕복 3시간씩 이동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발열 도시락 덕분에 어디서든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 체육회 관계자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선수들의 선호도를 파악했고 안정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해 현지에 급식센터를 차리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도 2020 도쿄 올림픽 때 32톤 7,000끼 분량의 음식을 본국에서 공수해서 제공했지만 한국처럼 현지에서 직접 조리해서 매일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는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노력은 선수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에서 나옵니다. 밥심으로 버티고 밥심으로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따뜻한 밥 한 끼가 주는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